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유앤타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7월 운세를 드디어 가지고 왔고요. 오늘 정말 제가 좋아하는 타로 카드로 구성을 했어요. 이 카드가 꽃향기가 나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리딩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정말 여러 가지 꽃들이 진짜 한 곳에 딱 모아져 있는 정말 이런 풍성한 정원에 와서 리딩을 듣는 것처럼, 마치 그래서 리딩에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리딩에서 향기가 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리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딩에 한번 이 꽃향기와 함께 취해 보시고요. 오늘도 7월 운세, 이 7월 운세에서 월별 운세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게 일어날 일, 그리고 내가 주의하면 좋을 점, 신경 쓰면 좋을 점, 각가지 예상 밖의 일들이나 혹은 변화할 일들이나 아니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이슈나 이벤트들 알려드릴 거고, 조언 메시지까지 진실되게 담아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7월에 참고할 수 있는 행운의 날짜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까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8월 월별 운세는 딱 월 초에 정확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오느라 조금 늦었고요. 7월 운세 보시면서 우리 또 너무 덥고 지금도 너무 습하잖아요. 그쵸? 그치만 우리 이 리딩 듣는 시점에는 이 정말 아름다운 꽃향기와 함께 리딩 들으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이 7월의 모든 날들을 우리 그래도 마음만큼은 상쾌하고 시원하고 향기롭게 보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 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분들이 지금 7월에 들어서면서 직업적으로 굉장히 바쁘시게 될 거예요. 일상적인 일들을 포함해서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카드들이 많이 보여지고요. 특히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1번 분이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속도를 좀 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하면서 내가 그 계획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일단 하고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해보면서 가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해보고 시험도 보고 점수를 먼저 확인해 보고 그러고서 점점점 그렇게 준비를 해가는 게 낫지, 완벽한 시험을 보기 위해 혹은 완벽한 회사 생활을 위해, 완벽한 합격을 위해, 완벽한 내 업무 향상을 위해 뭔가를 계획 단계에서 너무 많은 힘을 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실 게 정말 많아요. 새 출발도 하셔야 되는데 이 새 출발이 또 직업적인 것에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출발, 누군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가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되는 걸 수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신규와 관련된, 새로운 것과 관련된 이런 출발선에서 내가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몸은 하나지만 해야 될 일들과 역할이 굉장히 여러 개예요. 근데 그걸 사실 7월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약간 스트레스를 없지 않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어도 해소도 되고 막 이랬다면, 7월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게 자꾸만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 또 해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내가 나를 너무 이렇게 좀 막 옥죄인다 그래야 되나요? 나를 막 좀 숨막히게 한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조그만 실수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그러니까 모르고 탁 쳐서 커피를 엎질렀다, 물을 엎질렀다 그래도 뭐 이전에는 뭐야 이러고 그냥 치웠는데, 7월에는 별거 아닌 거에도 너무 많이 짜증이 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그냥 실수,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 그 어떤 부분에서 한 가지는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번 분은 7월에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실수를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 왜냐면 나는 완벽하게 이 모든 일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여기서 실수하니까 막 내 자신이 너무 멍청이 말미잘 해삼 같고, 나 왜 이렇게 좀 똑부러지지 못하지? 왜 이렇게 덜렁거리지? 왜 이렇게 산만하지? 막 이렇게 나를 자꾸만 자책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누구든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할 때 나 혼자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빠듯한 일정을 보내게 될 것이다 정도 예측을 하면서 내가 차근차근 그냥 전진하는 데 의미를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번 분은 7월에 그 경력 있죠. 내가 쌓아둔 경력이나 내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되면서부터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욕심과 야망, 이런 열망,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곳으로, 더 큰 곳으로, 더 많이 이렇게 좀 목표가 한 차원 더 위로 이렇게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눈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자꾸 높은 곳을 보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을 볼 수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있는 나를 너무 초라하게 느끼거나 현실에 있는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야,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인데 왜 그것도 못해? 야,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너가 바라는 모습은 그거잖아. 야, 현실은 너 왜 이러고 사냐? 이렇게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파트너십이 좀 강해져요. 근데 이거는 내가 평소에 뭐 인복이 많다, 인복이 없다, 이거랑은 다른 영역이에요. 파트너십이 굉장히 강해지고 같이 일하는 것에 대한 이 에너지가 상승이 되면서 협력 관계도 굉장히 좋고요. 협업하시는 데도 굉장히 좋고 계약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대신 7월에는 혼자가 아니라 내 곁에 나와 협력해서 같이 으쌰으쌰 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셔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좀 기대를 해볼 법도 해요. 평소에는 내가 사람한테 기대도 안 해라고 했지만 7월만큼은 이 사람도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저 사람도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우린 되게 좋은 인연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만 그만한 좋은 인연들이 나에게 끌어당겨진다 라는 거고, 의사소통도 굉장히 잘 되실 거예요. 맞지 않는 사람하고 억지로 대화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감당하기 벅차거나 감당하기 힘들었던 대화 주제 혹은 그러한 사람과도 7월에는 대화가 잘 되고 좀 오해 같은 것도 풀리고, 소통 같은 것에 문제를 아예 못 느끼실 수도 있다. 원래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나 항상 말이 막혔다, 이 사람하고는 일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돼, 혹은 이 사람하고는 사적인 대화가 아예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에서도 내 의사소통 능력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7월만큼은 내가 약간 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소통해 볼까? 왜 우리가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지금 1번 분은 7월에 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좀 좋은 성과를 내가 내 입으로, 내 말로 짓겠다,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여행 가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근데 너무 덥고 너무 습해서 아, 무슨 여행이야 이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행을 가실 수 있다면 여행을 가시는 게 좋아요. 쉬는 날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휴식 자체가 여행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여행을 가든 놀러 가든 거기서 뭔가를 계속 하니까 완벽한 쉼이다라는 기준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여행이 피곤한 일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여행 말고요. 누구랑 어떻게 가서 오늘은 이 맛집을 꼭 가야 되고 내일은 이 카페를 가야 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여행 있잖아요. 나 혼자 근교라도 가보고, 나 혼자 정말 내 여건이 된다면, 상황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플랜을 짜서 내가 아무 압박감이나 스케줄 같은 거 없는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게 1번 분한테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계획을 안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계획을 하는 여행은 하나도 좋지 않아. 그럴 거면 그냥 일상을 반복하는 게 나아요. 왜? 바쁘니까. 근데 여행을 가시거나 놀거나 내가 하루 쉬겠다라고 하는 날이라면 그때는 계획을 해서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갔다 저기 가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내 발걸음이 가는 대로, 움직여지는 대로 내가 가보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사람,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그냥 시간 같은 거 정해두지도 말고, 장소 같은 거 정해두지 말고, 지역 같은 것도 정해두지 말고, 이동수단 정해두지 말고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힐링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숫자 1이 굉장히 나에게 행운의 숫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일은 지나갔죠. 근데 11일 있죠. 그러니까 11일, 예를 들면 11일부터 사실 21일까지 쭉이죠. 1이 들어가죠. 그렇게 되는 거. 31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이 들어가는 모든 숫자.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그 다음 20 건너뛰고 21 이렇게. 뭔가 1이 들어가는 숫자가 나에게 굉장한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1번 분, 돈에 대한 이 스트레스보다는 좀 약간의 보상 심리로 내가 돈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바쁘고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내가 나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비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그 소비를 지금 사실 제가 리딩으로 여러분 뭐 소비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못해요. 지금 이 카드들로는. 왜냐면 이걸 어느 정도 보상 심리를 내가 보상을 나에게 스스로 해주면서 해소되는 그런 스트레스 받는 위안도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요 에너지의 요 느낌의 카드들로는 그래서 여러분 충동 소비는 확실히 줄이셔야 돼요 라는 조언을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1번 분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는데 내가 평소에 앓고 있던 병명이 있다거나 질환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도 당연히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만 딱히 병명과 질환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지금 1번 분이 스트레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성 있잖아요. 우리가 신경성이 앞에 붙는 질환들, 그리고 좀 체력적으로 딸리는 부분들, 요런 부분에서 저하가 좀 돼요. 호르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좀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체력이 저하되거나 뭔가 순환이 안 된다거나 스트레스성, 신경성으로 뭔가가 온다거나 이런 것들에 좀 예민해질 수 있다. 몸이 많이 이미 예민해져 있을 수 있다. 근데 왜 예민해질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만약에 수면 부족하고 잘 못 먹고 혹은 잘 먹고 많이 먹는데 그게 몸에 그렇게 건강에 막 좋지 않은 것들이고 이래버리면, 그리고 불규칙하고 식사 시간 이래버리면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쓰고 있다가 먹으면 체하는 거 아시죠? 아무리 오늘 내가 좋은 걸 바르고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입고 해도 잠 한 번 못 자면 그 다음날 어떤지 아시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평소 나의 루틴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항상 몸의 순환, 이거를 1번 분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행 가시는 거 너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하나 팁을 드릴까요? 1번 분이 여행을 가야 돼. 야, 여행을 가고 싶어. 그러니까 리딩을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나 한번 여행을 가고 싶어. 그런데 아직은 장소도 잘 모르겠고 끌리는 대로 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큰 그림 그려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럴 때는요.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미리 여행 가방을 싸보는 것도 좋아요. 미리 여행 가방 챙겨 놓는 거죠. 이 옷, 저 옷 이렇게 딱 해서 뭐 오늘은 뭐 예를 들어 뭐 나는 이렇게 뭐 옷 한 벌로 그냥 가서 나 지갑만 들고 갈 거다. 이래도 되고 아니면 나 이렇게 해서 옷 이런 것만 딱 들고 갈 거다. 이렇게 미리 뭔가를 한번 챙겨보실 때 그때도 뭔가 기분이 굉장히 좀 좋고 환기가 되고 일상 속에서 이렇게 나를 자꾸 막아놨던 그런 기운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좀 잘 가리셔야 돼요. 7월은. 사람을 잘 가리셔야 되는데 어쨌든 사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남이 많은 분들도 계실 거고 뭔가 결혼식이나 생일 파티나 이벤트 이런 것들에서 축하하는 자리로 만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런 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제가 아까도 사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협력 이런 것들 그래서 아무리 사교적인 일들이어도 그래서 내가 바빠서 굳이 가고 싶지 않더라도 사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운이 따라주니까 7월은 만약에 누가 날 초대해 그러니까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가서 막 꾸역꾸역 자리 지키고 이거는 굳이 하실 필요 없는데 누가 날 초대했어. 막 일본아, 너 이거 꼭 와줘. 너가 꼭 왔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너 너무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초대를 받는다. 그러면, 가세요. 가셔야 돼. 끝나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그냥 있다가 끝나고, 편안한 차림으로, 내가 좋아하는 데 들려가지고 산책하다 와도 되고 미술관 가서 전시회 보고 와도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는 게 좋아요. 사교 모임 같은 거는 소개팅도 그냥 받으세요. 7월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어찌 됐건 7월은 좀 내가 힘을 내야 되고 힘을 또 그만큼 바깥에서 외부에서 힘을 받아요. 주는 만큼 받아요. 힘을 또 쓰는 만큼 힘이 또 채워져요. 그게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들로 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카드들이 말하는 여행, 사교 모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신 거예요. 새로운 곳, 새 출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1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2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2번 분은 내가 있는 집,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많이 머무는 곳, 그런 장소 있죠. 그런 곳에서 도움이 되는 일, 도움을 받는 일, 내가 에너지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지는 이 컨디션을 느끼시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집안에서 뭔가 공간을 바꾸거나 이런 가구를 바꾸거나 재배치를 한다거나 이 가구들을 이런 일도 있으실 거고 그런 걸 하셔도 좋아요. 7월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갑자기 팀을 좀 재배치 받는다거나 다른 팀으로 혹은 다른 지역으로 뭔가 다른 지점으로 이런 식으로 좀 팀이 바뀌거나 동료가 바뀌거나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나 위치가 바뀌거나 직무가 바뀌거나 좀 재배치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기존의 회사를 다니고 계신다, 기존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을 그만두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의 변화가 생긴다. 근데 그게 되게 신선한 변화일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정도의 그런 변화? 내가 내 일도 하지만 이 일도 좀 해주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완전한 재배치의 영역에 들어서게 된다. 시기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거라서 이 어떤 서프라이즈에 대한 느낌? 되게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의 연속? 근데 그게 외부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람한테 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 집에서, 내 가족이, 집안의 어떤 이슈가 내 직장에서, 내 사업이, 내 장사가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직업에 대해서도, 집안에 대해서도 이 내가 만나고 맨날 같이 있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의 서프라이즈가 생긴다.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보면 좀
이번 분이 예술적인 감각을 드러내기에도 7월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번 분한테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나의 예술성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모임을 갖는 거, 그런 사람들과 1시간이라도 더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왜 그 예술성이라는 게 꼭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꼭 그림을 그리러 가야 된다거나 글 쓰는 걸 좋아하거나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꼭 그런 걸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고 잘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건 사실 기타 치는 거야. 뭐 드럼 배우는 거야. 아니면 노래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춤추는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진짜로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고 미술 작품 보는 거, 영화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거, 영화 평론도 막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내가 빠지고 몰입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그것도 내 예술성을 올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 예술성을 끌어올려라 라는 이 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직업적으로 예술성이 필요한 직업이 아닌데, 난 예술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직업이 아닌데, 나는 그런 취미를 갖고 있지 않은데 라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뭔가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나? 내가 지금 너무 잘못 살고 있나? 내 예술성을 억눌러서 뭔가가 지금 답답한 건가? 이러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일이 예술성이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예쁜 음식을 먹고 보러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쁜 요리 이런 걸. 그럼 그런 데 가는 것 또한 나의 예술성을 올리는 일이에요. 내가 그걸 보고 아름답다 느끼고 너무 예쁘다 느끼고 많은 어떤 이런 영감을 받고 새로운 기분을 느낀다면 그것 또한 내 예술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과 별개로 나의 예술성을 끌어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독창적이고 좀 예술적이고 이런 것들을 취미를 가져보시거나 그런 행사에 가시거나 전시에 가시거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만약에 이번 분이 데이트를 나가요. 뭐 이제 내가 남자친구나 배우자나 이렇게 여자친구나 이렇게 있어서 데이트를 해. 그럴 때에도 좀 예술성이 가미된 어떤 드레스랜다. 왜 드레스가 왜 나왔지? 여러분 중에 누가 드레스 있나 보다. 7월에. 어쨌든 예술적인 그런 전시 이런 거, 음악회,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연주회 이런 거든 진짜 말 그대로 뭐 재즈바 이런 데든 다 상관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좀 맨날 형식적인 이런 거 말고 영화관 이런 것도 영화도 물론 예술적인 건데 영화관 데이트 이런 거 말고 나의 예술성을 좀 한껏 취하고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데이트로 해보시면 굉장히 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이 연애의 흐름도 달라지고 우리 사랑의 기류가 완전히 바뀌는 걸 경험해 보실 거니까 정말 명심하세요. 7월에 데이트해야 된다? 내가 아니면 내 배우자와 좀 색다른 시간 보내고 싶다? 무조건 예술적인 일을 가미해서 가시길. 예술성이 폭발할 수 있는 한 끗의 예술성이라도 내가 감수성이 녹아들고 뭔가 이렇게 좀 가슴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이럴 수 있는 데이트를 해보셔라. 색다른 것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 같이 뭐 만들기 이런 거 하러 가도 되니까 그런 것도 되는데 또 이런 건 있어요. 막 만들기 하면서 막 이런 것도 같이 해보면 좋겠어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재미도 없는데 일부러 막 그림 그리러 가고 일부러 막 그 그림 만들러 가고 일부러 반지 만들기 하러 가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의 예술성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해보고 싶었던 거, 진짜 몰두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과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연애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번 분 중에서 7월에 새로운 연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기거나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고 반하는 사람 생기거나 이런 거 있고요. 또 아이를 기다린다. 내가 아기를 기다려요. 저 지금 임신을 엄청 바라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이렇게 바라시는 분들께는 임신 소식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에게서는. 그리고 제가 숫자 9를 말씀드려요. 이 카드를 보면서 숫자 9를 말씀드리는데 이날이 행운의 날짜예요. 9일, 19일, 29일이 되겠죠. 9가 들어가는 그 날짜가 굉장히 행운의 날짜다라는 거고, 계약과 관련돼서도 좋은 흐름이 들어와요. 집 계약하거나 회사 계약하거나 사무실 계약하거나 이런 것들 있죠. 계약하는 일, 아니면 내가 이 회사와 일하기로, 아니면 이 사람과 협약을 맺기로, 이 사람과 같이 뭔가 공동 작업을 하기로 계약을 맺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런 것들. 모든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굉장히 길하기 때문에 계약서, 이런 거, 계약운, 계약 문서, 이런 거 잡는 것에 7월 정말 정말 포인트예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번 분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과 딱 하루라도, 7월에 딱 하루, 그러니까 근데 그게 꼭 9일 아니어도 돼. 9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숫자 9는 나에게 행운을 주는 어떤 날짜다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뭐 제가 뭐 이런 데 가시면 좋아요, 그런 시간을 보내세요 할 때 꼭 9에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건데, 어찌됐건 저는 이번 분이 개인적으로 이번 분에게 정말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분 있죠. 그게 스승님이 됐건, 뭐 선생님이 됐건, 은사님이 됐건, 멘토가 됐건, 내 애인이 됐건, 내 배우자가 됐건, 내 부모님이 됐건, 내가 존경하는 뭐 직장 상사나 아니면 예전에 알던 그런 지인이나 뭐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딱 7월에 하루라도 그 고마움을 전하고 감사를 전하는 그런 만남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만남이 보여요, 자꾸. 그러니까 정말 내가 소중한 감정을 나누는 사람이어도 돼. 근데 진짜 한 번 만났던 사람이어도 되고, 어쩌다가 알게 된 사람이랑 뭐 간단히 대화 나누고 커피 한잔 하다가 알게 된 사람이어도 좋고, 아니면 내가 자주 가는 곳에 항상 있는 어떤 직원분이나 사장님이나 대표님이 나에게 항상 너무 좋은 영향을 줘.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는 그런 일이어도 되니까, 그런 어떤 만남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7월에. 그때는 꼭 그분한테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닐까, 막 내가 굳이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부담 주는 거 아닐까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주시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진짜 고마운 마음 있잖아요. 고백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내가 새로운 인연이 나타난다라고 하니까, 그 연애는 연애 쪽에서 내가 고백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하는 거고, 이거는 그것과 별개로 나에게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나에게 참 고마운 분이야 라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보시는 거 정말 정말 적극 추천을 드린다 라는 거. 저희 감사의 표현, 이건 전 진짜 이거 포인트라고 보여지거든요. 7월에 분명히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꼭 비싼 선물 아니어도 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편지 하나가 돼도 되고, 카드 한 장이 돼도 좋고, 너무 맛있는 음식이나 뭐 과일이나 예쁜 과일이나 뭐 이런 거 한두 개 정도여도 되고, 뭐 이렇게 작은 뭐 인형이나 뭐 볼펜이나 뭐 이런 것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뭐 스카프가 됐건 뭐 다 상관없어. 손수건이 돼도 되고, 그냥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나로 좀 하시면 되겠고요. 누군가가 만약에 지금 이번 분이 이별에 대한 고민을 한다, 아니면 연애에 있어서 내가 내 연애 상대에 대해서 좀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7월이 문제가 아니라 올해 초부터 좀 계속 이어져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1월, 2월이 제일 피크를 쳤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중간중간 계속해서 이 사람과의 만남, 혹은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신경 쓰이게 하고 좀 스트레스를 주고 복잡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연애도 상관없고 연애로 이어진 누군가가 돼도 상관없고, 그게 누가 됐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사람과의 계속 이 불협화음이라고 표현할게요. 불협화음. 그리고 뭔가 헤어지고 싶다거나 그만 만나고 싶다거나 안 보고 싶다거나, 그런 분이 7월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좀 결단이 필요한데, 7월은 그 결단이 가능한 날이에요. 결혼, 연애, 비즈니스, 그 어떤 파트너에 대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파트너에 대한 이 감정에 굉장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력을 내리고 결정하기에 굉장히 좋은 달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이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7월 중에. 의외로 내가 막 금전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았는데 7월에 딱 보니까 의외로 내가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문제되거나 안 좋거나 막 금액이 모자라거나 막 부족하다거나 여유가 없다거나 이런 일이 아니야. 보니까 7월에 문제가 전혀 없어.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전혀 없는 7월을 보내게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카드들도 보면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힘들지 않아. 금전의 덕을 보면 봤지 금전이 이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아. 돈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돈 때문에 잘못된 선택. 이거는 아마 이번 분이 제가 말한 이 문장이 어떤 건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번 분 잘 아실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한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거예요. 7월에. 너무 걱정 마시고 안심하셔도 된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번 분이 이 어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한두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그건 7월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3번) 분의 7월 운세 들어가도록 할게요. 3번 분이 7월은 변화, 변동, 여기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와 변동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변화와 변동에 적응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중요해요. 그게 8, 9, 10, 11 이렇게 올해 하반기를 이번 달 7월에 내가 어떤 변화에 얼만큼 적응을 하고 얼마나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꼭 뭐 운이 받쳐주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뭐 알아서 되고 이제 운이 오면 내가 알아서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운은 어디까지나 운의 이 영역이고 내가 노력한 만큼 운이 열리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운이 또 따라줘요. 그러니까 내가 운을 이렇게 많이 와라 아니면 내가 운의 방향을 바꾸거나 내가 운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환기를 시키거나 아니면 운을 몇 배로 확장시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의 퍼센테이지가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그냥 운이 와요. 운이 좋대.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일은 다 되나 보다. 될 일은 다 되는 정도의 운이 들어오는 사람도 내가 아무것도 할 의지가 없고 아무것도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받아들일 마음의 노력조차 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없다면 아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3번 분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우님 뭐 운도 따라준다는데 뭐 변화가 오고 변동이 있는 이동운이 있는 운이라는데 제가 뭐 여기서 뭐 더 노력할 게 있나요? 이동운이 오고 변화가 오고 변동이 있어야 되는 7월이라면 이미 그러한 운이 나를 향해 들어오고 있다면 내가 그 운을 좋게 쓰면 좋죠. 그쵸? 어차피 들어와요. 근데 그 이동이 나를 되게 피곤하게 할지, 그 변동과 변화가 나를 되게 많이 좀 압박할지, 아니면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지, 아니면 그 변화와 변동, 이동이 우리 3번 분을 더 좋은 기회로 가져다 주게 만들지, 아니면 완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줄지, 큰 깨달음을 얻게 해줄지, 기분을 너무 좋게 만들어줄지는 반전을 줄지는 모르는 거라서 내 노력 여하에 따라. 근데 그 첫 번째가 적응이다. 그래서 7월엔 좀 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적응이 자꾸 안 돼가지고 힘든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원래 이렇게까지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요즘 들어 뭐 별일도 아닌 것 같다가 너무 피곤해지고 내가 웬만하면 좀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문제인데도 자꾸만 하나부터 열까지 좀 걸리고 마음이 쓰이고 뭔가 이렇게 좀 자꾸만 그 마찰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자꾸 이렇게 좀 쉽사리 떠나지 않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거나 뭐 몸도 무거워 피곤해. 막 괜히 인간관계도 너무 힘들어. 일도 막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다 집어치우고 딴 일에 도전해봐야 되나 싶고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7월은 3번 분이 생각이 되게 많아져요. 근데 그 생각이 내가 생각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적응이 자꾸 안 되다 보니까 뭔가 피하고 싶어서 오는 생각들. 그래서 저는 리딩할 때 여러분 막 무조건 피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 지금 무조건 회피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카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나오는 카드가 있고 그렇게 안 나오는 카드가 있거든요. 지금 이 카드들은 3번 분이 뭐 무조건적으로 이러다기보다는 어떨 땐 3번 분에게 지금 3번 분은 현재 상황이 진짜 힘들어서 이 상황을 좀 피해 있는 게 좋아요 라고 나올 때가 있지만 오늘 이 카드들은 3번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머뭇거리고 혼란스럽고 생각이 많고 계속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는 거,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 이거는 일단 당신이 피하고 싶어서라고. 피하고 싶으니까 적응을 못하겠어서 너무 힘들고 적응 못하고 노력하는 것보단 차라리 피하는 게 조금 더 내 몸이 덜 수고스러울 것 같으니 이런저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딱 하나예요. 적응하는 거. 그래서 어렵더라도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실 때 운이 따라줘서 적응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 이동과 변화, 이 모든 걸 내가 굉장히 좋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동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운들이 많아질 거예요. 되는 일도 되게 많으실 거고. 근데 내가 적응하기를 포기하면서 내게 온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걸 뭔가 내 의지로 해결해보고 하는 게 너무 싫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하기 위해서는 5만 가지 이유가 있어야죠.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딱 하나입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게 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머릿속에 너무 생각이 많고 막 선택지가 많다. 이럴 땐 다 지우시고 그냥 적응하시는 거. 해보시는 거. 지금 하고 계신 것을 그냥 해보시는 거.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 제일 돌아가고 싶은 일, 제일 미루고 싶은 것을 그냥 하시는 거. 대신 시간이 좀 걸려도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빨리빨리 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봤자 지금은 어차피 혼란스럽고 막 이제 이동운이 같이 들어올 땐 여러분 이동의 에너지와 변화의 에너지가 같이 들어올 때는 사람이 정말 혼란스럽거든요. 핑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건 당연히 내 마음에서 오는 거라 카드가 피하지 말아라 하는 거지 심리 상태만큼은 정말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는 빨리 선택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고요. 그래서 7월에 제가 리딩을 해석하는 게 이 적응을 하는 기간이다라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적응하세요. 7월엔 적응해서 이런 성과를 내야 되는 달입니다. 그런 성과를 내실 거예요가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7월은 적응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달이다. 적응하는 시기다. 얼마나 적응하느냐에 따라 하반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번 분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을 마주하셔야 되는 거고 그 과정을 7월에 잘 견디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시간도 필요하고 혼자 생각해보는 마음 마주해보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고 또 내 마음과 진실하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내가 보기 싫었던 진짜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너무 힘들고 막 마주하면 되게 끔찍하고 막 자기 혐오가 막 들고 이랬던 그 감정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하루 만에 끝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 만에 끝내지 마세요.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고민은. 대신 그냥 하셔야 돼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핑계 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 피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이유 댈 필요도 없고, 그냥 미루고 싶고 피하고 싶은 걸 하시면 되는데, 그게 시작되기까지, 적응되기까지 진실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7월은. 그래서 적응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거. 금전적으로도 보면 약간 나가는 게 많아요.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건데 사실 나가는 게 더 체감상 많아 보인다. 소비를 좀 많이 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어떤 리딩에서는 또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에 따라 여러분 이거 소비 정말 나빠요. 지금 이런 기분 충동적인 소비는 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카드들을 봤을 때는 제가 3번 분한테 좋은 말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비가 3번 분을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더 버티게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 소비가 마냥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자꾸 이 소비를 해서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나 자극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하는 듯한 소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살지, 어떤 것에 소비를 할지, 음식에 소비를 할지, 내게 투자를 할지, 뭐 배우는 것에 투자를 할지, 쇼핑에 투자를 할지, 집에 투자를 할지, 이거는 다 다를 건데, 이 소비가 결국에는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주는, 그 다음에 내가 나아갈 어떤 이런 자극, 어떻게 보면 부스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아이템바를 받아가지고 잘해보겠다, 이 느낌이에요. 지금 하시는 소비가. 지우님 뭐 그냥 뭐 조그만한 거 뭐 하나 샀어요. 그것도 아이템빨이에요. 그 조그만한 거 뭐 액세서리 샀다 칩시다. 지우개나 볼펜 하나 샀다고 쳐요. 근데 되게 사고 싶던 브랜드의 볼펜이야. 이런 거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 사는 게, 내가 그거 하나 사서 조금이라도 더 계획표에 적고, 조금이라도 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 길어지고, 내가 뭐 귀걸이 하나를 샀다. 이거 착용하고, 이 귀걸이 착용하고 조금 더 면접이나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좀 더 자신감 받게 되거나 이렇다면, 그게 그냥 나의 동기에 자극을 주는 부스터 역할을 하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3월이 된다. 3번 분은 7월에 아이템바를 좀 받으시는 것도 좋겠다. 나만의 아이템바를 좀 받으셔라 라는 거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 있죠. 3번 분이 누군가가 그리워져가지고 충동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연락이 안 오더라도 후회는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순간을 너무너무 힘들어서 누군가한테 연락을 하고, 내가 그 연락을 해야지만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 연락을 하고 나서 얻는 깨달음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그 사람한테 답이 오고 말고가 내 지금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연락은 했는데 답이 오든 말든 내가 연락했다는 행위 자체에서 내가 갑자기 머리 한 대를 탁 맞은 듯한 깨달음이 올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라 여기까지 왔구나. 혹은 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 연락까지 하는 걸 보면 내게 필요한 거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답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연애와 관련된 사람이든 일과 관련된 사람이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연락이든 누구든, 상대방이 누구든, 어떤 관계든 그렇다는 겁니다. 직업적으로는 이 변화에 직방을 맞아요. 그러니까 변화의 이 타격을 직업적으로 바로 맞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 직업적인 것에서 딱 2가지 조언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 완벽하게 버리세요. 그러니까 미적미적 어느 정도는 잡아가면서, 뭐 이건 놓지 못하겠어서, 이 정도는 포기 못하겠어서 가면서 직업 고민을 한다, 회사 고민을 한다, 뭐 사업 고민을 한다, 장사 고민을 한다, 이러지 마시고, 버려야 될 게 있다, 내가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거는 완벽하게 버리시고 미련을 두지 않으셔야 되고요. 정말이에요. 잡고 나서 더 후회해요.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게 있다면 완벽히 미련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직업적인 것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버리고 나서 확실한 계획이 세워질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제대로 된 변화. 그리고 버리고 나서 이거구나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세요. 계속 하세요. 버려야지만 내게 오는 직업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그걸 되게 오랫동안 하실 거예요. 지금 7월에 버리고 나서 뭔가를 직업적으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과감하게 하는 선택이 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이 정말 오랫동안 오랜 구간을 그 업그레이드 된 다음 그 쭉 이어나가는 오랜 구간을 얘가 지탱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버려야 될 거 완벽히 버리시고 그 다음에 과감한 선택을 하실 때 그 과감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때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하면서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유는 버려야 될 거를 계속 잡고 있어서고 그 버려야 될 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선택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선택하는 거는 버리지 못하면 절대 과감한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버렸을 때 내가 뭔가 너무 마음이 막 헉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래도 되나? 근데 그때 과감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감한 선택이 나를 살려줄 건데 내게 꼭 필요한 건데 그 과감한 선택은 끈앞풀을 잡으면서는 과감한 선택을 못해요. 과감한 선택을 할 이유가 없지. 내가 뭔가 잡고 있고 버리지 않았는데 뭘 과감한 선택 굳이 왜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버리죠. 그러면 과감한 선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때 거기에 매진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건강은 챙기시면 좋은데 저는 3번 분이 아주 기본적인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기본적인 통증, 아주 별거 아닌데 케어받고 좀 진단하고 하면서 보수하고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건강, 그런 육체 건강 이런 것들을 꼭 저는 신경을 쓰시고 그 병원을 가시고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괜히 막 뭐 필요 없는 검사를 막 한다거나 이럴 것까지는 없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 내 육체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필수적인 것들. 그러니까 모든 장기가 다 중요하고 모든 부분, 신체 부위가 다 중요한데 그걸 떠나서 정말 너무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아 관리라든지, 그러니까 평소에는 굳이 막 아프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았던 치아 관리라든지, 뭐 관절이나 뭐 어깨 통증이나 너무나 당연하고 이런 거는 뭐 진통제 먹으면 낫고 이런 거는 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잘 안 보이니까 사람들한테 티 안 나니까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나 치료나 체크, 점검 이게 꼭 필요하다. 그게 어떤 한 끗 차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3번 분의 행운의 날짜 알려드리면요. 7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7월 자체가 행운이에요. 사실은 3번 분이. 신기하죠? 그러니까 신기하기보다는 대박이죠. 그래서 7월 자체가 일단은 다 행운이고요. 그나마 내가 조금 더 행운의 어떤 이 부스터를 달고 오늘 좀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런다면 7일, 17일, 27일 요렇게.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너무 작잖아요. 이미 7월 7일은 지나갔으니까. 그치만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아쉬워하실 필요 없는 게 사실 7월 대부분이 그냥 나의 행운의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쁜 일이 있으셨던 3번 분도 힘들었던 일이 있으셨던 3번 분도 이 7월은 다 나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정말 좋은 것이 오기 위해서 내가 뭔가 깨달아야 하는 게 있었음을 느끼게 해주는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4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 같은 경우는 7월이 되면서 신체적인 에너지가 좀 활발해지고 열정이 좀 넘쳐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7월 초, 그러니까 6월부터 시작해서 7월 초까지는 오히려 더 몸이 무겁고 좀 일이 정체되고 약간 답이 안 보이고 이런 느낌으로 가다가 딱 진짜 이 리딩이 올라오는 지금 시점부터 뭔가 그래도 좀 내가 다시 움직이고 있어. 약간 아드레날린이 좀 샘솟고 있어. 이런 느낌이 조금 드는 그런 시기거든요, 지금이. 근데 7월이 지금을 기점으로 7월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흐름이라서 막 이렇게 또, 막 너무 열정이 넘치면 안 되니까 막 자제하자. 굳이 이러실 필요 없어요. 이미 6월에 굉장히 많이 힘드셨고,
또 정체되는 구간도 길었고 내가 내 능력을 믿지 못해서 의심스러운 순간들도 많았고 그러면서 어때요? 자책하죠. 자책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7월에 지금 시점부터 끝까지 내가 좀 움직이고 열정이 나오면 열정이 있는 대로 좀 화이팅하고 막 바쁘게 좀 다니고 이럴 필요는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4번 분이 감정을 억누르고 숨기는 게 좀 습관이 되어 있어요. 보면. 굉장히 예술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밖으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4번 분이 내 감정을 숨기는 게 미덕이다.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냈더니 안 좋은 일만 생기더라. 고로 나는 감정을 숨기고 감정을 좀 억누르고 내 진심이나 내 표정, 나의 마음 표현, 진심 이런 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게 조금 더 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마치 그게 어른이면 응당 그래야지 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내 감정을 이미 드러내도 되는 표현력과 감정을 필요 이상으로 억누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마음의 병이나 좀 불면이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을 수가 있어 보여요. 이게 7월 운세지만 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냐면 감정을 억누르고 숨기고 이게 습관이 됐다. 그래서 평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7월에 이 열정이 막 끌어 넘치지만 그게 또 자기 비난으로 가기가 쉽다. 어떤 것 때문에? 감정을 또 억누르다 보면. 아, 그냥 하지 말자. 아, 그냥 그래봤자 뭐해. 내가 오버하는 거지. 아, 그래봤자 뭐 이거 되겠어? 난 또 역시 그럴 거야. 아, 막 나대지 말자. 막 괜히 튀게 행동하지 말자. 솔직하게 하지 말자. 그냥 덤덤하게, 무던하게 숨기고 이렇게 좀 담백하게 가자. 이거 자체가 내 안의 예술성을 완전히 억누르는 거라고요. 실제로 예술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4번분이 예술적인 일을 하신다면 더더욱이나 방해가 되겠죠. 자, 감정이 막 널뛰듯 하면서 이걸 모든 사람한테 다 표출하고 막 나는 나야, 막 너희가 나를 맞춰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어쩌라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무슨 뭐 전쟁 같은 삶을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응당 표현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사람의 개성이거든요. 근데 내 개성을 아예 다 지운 느낌이란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너의 성격대로 살아라, 너의 성격을 다 맞춰줄 사람들하고만 만나라, 이게 아니라 이 카드가 말하고 이 카드를 보며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개성까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개성은 살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안 좋은 성격이나 나의 단점 이런 것들은 내가 보완하고 이뤄야 되는 게 맞지만 개성을 억누르다 보면 이건 나는 내가 아니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되고 내가 누군지 나도 몰라. 내 개성을 다 없애버리면 나는 뭐예요? 이건 정말 나한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나는 뭐예요? 내 개성을 다 지워버리면 뭐예요? 도대체 근데 그게?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꼭 예술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삶의 기쁨은 나의 개성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 개성을 지킬 때. 아마 4번푼이 가장 부러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위기로 방을 꾸미거나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자기만의 철학이 있고 자기만의 캐릭터가 분명한 사람. 아,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확 이게 개성이 확 드러나서 인식하게 되는 사람. 이런 느낌일 거예요. 왜? 내가 원래 그랬거든. 그래서 7월은요. 개성을 절대 잃으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열정이 일어날 거라 했잖아요. 열정이 막 이렇게 생길 거라 그랬잖아요. 이때는 개성을 억누르려고 하면 안 돼요. 이때가 내 개성을 다시 찾아올 시기예요. 7월이. 그리고 직장에서나 사업 장사하시는 분, 프리랜서분들 다 마찬가지고요. 계약직이신 분들, 정규직이신 분들, 그게 연봉 협상에서 일어날지, 사업의 방향, 직장의 방향, 뭐 다른 회사로 갈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직업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가 7월에 생긴다라는 거니까 기회 꼭 잡으시는 게 좋고 그 열정을 꼭 믿으세요. 개성이 있어야 이것도 내가 잡고 말고가 되지 개성이 없어지면 이걸 내가 잡아야 되는 건지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냥 항상 중간이라도 가자. 항상 최악만 면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 마음의 병을 키우는 일이에요. 4번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7월 운세를 얘기하면서도 이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7월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4번분이 개성을 잃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마음이 만약에 아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 개성이 없어지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7월에만 알게 되어도 제 이 리딩으로, 카드의 리딩으로 아, 내가 개성을 잃어가고 있었구나. 아, 어쩌면 답은 내가 내 개성을 드러내는 거였구나.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였어. 최악만 면하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였어. 라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7월은 성공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솔로분들 계신다? 뜨거운 사랑에 빠지실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뭐 소개시켜준다, 어디 자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막 또 그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애에서도 아유 최악만 면하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나가보시고 만나보시고 사랑하시고 커플분들 마찬가지예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야. 하나의 맥락이에요. 똑같아요. 최악만 면하자? 아니 그럼 내가 데이트하고 내가 이제 내 연인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안 즐거워. 맨날 싸우고 분위기가 안 좋아. 막 사랑이 좀 식은 것 같다거나 막 고민이 되는 부분들 때문에 막 현실적으로 문제가 막 있어. 근데 이걸 끝내든 말든 밀어붙이든 말든 뭔가를 해야 그 다음 게 오고 그게 아니면 이 사람과 헤어지고 진짜 내 다른 맞는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이 사람과 하나 완전히 하나의 문제로 탁 부딪혀서 우리 사랑을 더 견고하게 만들들 둘 중 하나라도 돼야 되는데 내가 연애를 함에 있어서도 아 최악만 면하자 이래버리면 뭐 헤어지지도 못하고 헤어졌는데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것도 못하겠어. 왜 나는 새로운 사랑을 하면 아직 재회에 대한 그게 좀 있기도 하고 겁도 나서 더 힘들 것 같으니까 최악만 면하는 건 그냥 이대로 일단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런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마음이 편해서 좀 평화를 얻고 평온한 걸 원해 7월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최악만 면하자라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사랑에서도 연애운에서도 그거는 아니다. 개성을 찾으세요. 나를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결국 내 개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외모, 뭐 여러 가지 뭐 성격, 내 옷차림, 내 향기, 내 말투, 나의 지식, 내 생각, 이런 것들 다 있죠. 나의 어떤 행동, 나의 습관, 이 모든 건 다 개성이에요. 외모도 타고난 것들이 있지만 그걸 결국 갖고 나가는 것도 내 개성이고 내 추구미잖아요. 개성이에요, 개성.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개성을 절대 잃으시면 안 돼요. 연애를 자꾸 유튜브로 배우려고 그러고 책을 읽으려고 그러고 결국 이게 하나의 어떤 기준이다. 이게 평균이다. 이래야 옳은 거다. 이게 맞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자꾸 가시면 이거는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거지 결국에. 내 개성이 아예 사라져요. 그러니까 연애를 막무가내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개성을 잃어가면서까지 똑같이 할 건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 연인 관계가 있다. 이 사람과 이 사랑하는 사이. 이거 지금 커플분들이 계시면 4번분 중에 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조금 더 집중은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관계가 개선될까, 혹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이 관계에서 정말 바꿀 수 없는 문제를 끝을 낼 것인가 등등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싱글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가세요. 적극적으로 만나시고 적극적으로 애프터 신청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연락해보세요. 아셨죠? 나의 무한한 매력이 들어오는 게 7월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이걸 좀 활용할 수 있어야 이게 7월이 신나는 거야. 개성을 드러내야 내가 또 신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4번분. 자, 그리고 부모님, 형제, 동료 이런 가족 간의 관계나 이렇게 회사 내에서의 관계나 사회생활에서의 관계나 이런 것들 있죠. 친구 간의 관계. 이런 관계 중에서 만약에 4번분한테 가장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그간 관심 혹은 고마움, 감사 표현 이런 걸 기울이지 못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마우면 고맙다, 감사하면 감사되고 표현을 좀 하시는 7월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건 그냥 지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받은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면 7월이 가기 전에 만나시고 연락하시고 마음 표현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금전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변화가 들어와요.
수입의 변화가 들어온다거나 나에게 수입을 주는 사람이 달라진다거나 고객층이 바뀐다거나 장소가 바뀐다거나 사업 아이템이 바뀐다거나 등등등. 내가 협력하고 있는, 협업하고 있는 회사가 바뀐다거나 계약하고 있는 곳이 좀 거래처가 바뀐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금전적인 것에 변화가 온다. 혹은 내가 원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다른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으면서 그쪽으로도 내가 돈을 벌게 된다.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도 약간의 변화가 있다. 근데 굉장히 새로운 변화고 좋은 변화이기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금전적인 것도 그냥 내가 내 개성을 드러내고 내가 뜻이 있는 쪽으로 움직이고 열정을 기울이다 보면 금전은 알아서 상황에 맞춰 변화하면서 나에게 또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기분 이런 것들을 줄 것이다 라는 거고, 어떠한 방해물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7월에 가끔 보면 이거 이 사람 혹은 이런 일, 이런 상황이 나를 너무 방해하는 것만 같아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이 4번분의 친구나 4번분의 지인, 4번분과 알게 된 사람과 타인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 위기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요. 너무 좋죠. 금전적인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빚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청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재정비를 하면서 훨씬 홀가분해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타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다, 장애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반복되는 굴레에서 4번분이 엄청나게 통제를 하면서 살았어요. 아마도 내가 내 개성을 드러내지 않기로 선택한 그 날의 시점으로 돌아가면 그때 당시에는 나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고 나를 되게 혐오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억누르는 게 답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점점점. 7월은 개성을 마음껏 드러내시길 바래요. 다시 나를 찾아오시길 바래요. 그리고 행운의 날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요. 4번이거든요. 4. 그래서 7월 4일 이미 지났죠. 14일, 24일 이렇게 4가 들어가는 거. 근데 4가 지금 딱 2번 들어가죠. 보면 그쵸? 14일하고 24일 그쵸? 그거 말고는 없죠. 그래서 이때만 나는 좋을 거야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행운이야, 행운. 그러니까 모든 날이 좋을 건데 잘할 수 있는데 이때 특히 행운의 날짜니까 아주 중요한 게 있거나 약속을 해야 되거나 이벤트가 있거나 하는 날을 14일로 정해두시는 것도, 14일에 약속을 잡아보시거나 14일에 뭔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